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7월 26일 월요일 아침이 뜨겁게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보통 추운 게 아닌데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에어컨이 너무너무 다들 많이 틀어서 오히려 좀 이러다 건강 해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덥지만 건강관리 아무쪼록 신중하게 잘 여름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은 매우 뜨겁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미국의 뜨거운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인지 여부, 도대체 한국 기업은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데 왜 이렇게 미국 대비 지지부진한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 부분 저의 내피셜이 들어가 있다는 것 사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 정리부터 시작하는 7월 26일 한국 장전 증시각도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되면 미국 시장으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27일이 되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됩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27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6일 오늘 저녁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8일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정도 지나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약 165개, S&P 500 중에 165개 기업 실적 발표가 하기 때문에 이번이 뭐 실적 발표의 빅 주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은 예상보다는 이익 규모가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피니티브라는 곳에서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200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실적 발표에 오히려 조금 눌렸는데, 눌릴 재료가 아닌데 28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동결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동결을 치되 과연 연준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지금 자산시장은 최고가,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테이퍼링 좀 해도 되지 않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제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또 커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당연히 금리는 동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도 쉽지 않을 것이고, 델타 변이가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게 현재까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약간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주 스케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미국에 대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오늘은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있고요. 7월은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7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요. 로키드 마틴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27일 화요일에는 6월 내구재 수준, 5월 K서실러 주택가격지수 발표, 5월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 발표, 7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지수,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FOMC 정례 회의가 28일까지 걸쳐서 시작이 되어지고 28일 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27일 화요일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3M, 비자, AMD, GE, 스타벅스, UPS 등의 실적이 발표해서 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 날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8일은 FOMC 기준금리 결정이 가장 큰 뉴스가 되겠고, 29일은 신규 실업보험 신청자 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2분기 국내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잠정주택 판매가 있고, 네, 마지막 빅테크 중에 이제 마지막 타자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마스터카드 등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30일은 6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발표가 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여는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7월 시카고 PMI가 발표되고요. 7월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엑슨모빌, 쉐브론, 캐터필러 등 전통주들의 실적 발표가 3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자, 한국 시장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국 시장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한국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상치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거의 실적이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역대급이냐, 그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170조 정도의 연간 기준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거의 180조 가까운 상황까지 180조를 향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2분기의 기업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지금 그냥 애매모호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 빵빵 터지면서 신고가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일단 주력이 될 만한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과 섹터가 가격 매력이 좀 떨어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너무 좋잖아요. 전망도 너무 좋고 다 모든 게 좋은데, 2차 전지 기업들이 받고 있는 이 멀티플은 과거에 어떤 업종도 받기 힘들었어요. 언제 누가 받았어요? 옛날에 바이오 주식이 받았던 멀티플, 그 다음에 게임 주식이 받았던 멀티플, 그 다음에 인터넷 주식들이 받았던 멀티플을 지금 받고 있죠. 2차 전지가. 그러니까 2차 전지 실적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이미 멀티플이 상당히 높다는, 그래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조금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그 얘기 할게요. 2차 전지들 중에 제로주들은 지난주에 앞으로 전망치가 좋아지면서 설비 증설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뽑았는데, 얘네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랐지만 시장 전체를 이끌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시장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 업종이 될 게 바로 반도체, 자동차 등인데요. 얘네들은 1월 달에 랠리를 너무 심하게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랠리를 한번 세게 뽑아서 이제 뭐냐면 올라간 가격의 실적치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힘이 좀 빠진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0조,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연간 이익이 180조에 육박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왜 도대체 왜 못 올라가냐, 뭐 여러 가지 주도주도 너무 많이 올랐고 멀티플 배수도 뭐 부담스럽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대 최고치인데, 그러면 역대 최고치 실적 수준으로 감안했을 때 지금 PER 배수를 환산해서 쳐보면 13배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면,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돈 많이 찍어내 갖고 역대 사상 최고치고 멀티플도 진짜 보통 높은 게 아니고 이런데, 왜 우리는 멀티플이나 이런 게 과거 고점 대비 훨씬 낮은 상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내년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시장은 작년도 폭락한 이후로 큰 조정 없이 그냥 꾸준히 잠깐의 조정은 있었지만 눈에 띄는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을 했죠. 물론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 좋은 것도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 반도체가 몫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익의 흐름들도 사이클을 타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 좋았다가 그 다음 2년 동안 3년 동안 쭉 안 좋아, 그러다 나중에 또 확 좋아져.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올해 확 좋은 이 실적이 내년도도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한국 시장은 전세계 시장에서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주류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될 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과거
미국이 이제 그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신용등급 추락이 됐었죠. 채무 조정 한도 연장이 안 돼가지고 셧다운 됐잖아요. 연방 정부가 전부 셧다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막 이런 일들, 그런 거 벌어지고 나서 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등급을 하향당했잖아요. 그때 충격을 미국 시장 많이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국 시장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시장이 하락을 남들 못지않게, 아니면 남들 이상 하락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라 그러냐면, 테이퍼링을 하면,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면 우리는 진짜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 하는 수준의 그런 흐름들이 있죠. 리본의 끝자락 효과, 즉 선진국에서는 살짝 흔들었는데 신흥국에서는 훨씬 더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어떤 그 흐름들이 감쇄했을 때 그 감쇄에 대한 충격파가 레버리지로 나타난다는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이 과거 한국에서 많이 나타났고 신흥국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멀티플을 많이 주는데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인은 뭐냐면, 작년도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꽤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작년도 3분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매출은 503조, 영업이익은 36조, 순이익은 26조로 꽤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로 꽤 좋았어요. 그러니까 19년 3분기 대비로도 꽤 좋은 흐름들을 20년 3분기 코로나 이후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업종마다 틀리죠. 기계 산업, 장비 산업재 이런 쪽은 완전 박살났지만 다른 쪽이 좋았는데 이러다 보니 올해 3분기가 실적이 좋다고 해도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뒷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호쾌하게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횡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횡보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정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보니까 사실은 언제 고점이냐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지내는데, 물론 주변 사람들 지금 식당 가면 무슨 그 배당이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옛날에 우리 증권맨들이 하던 얘기를 옆에 테이블에서 막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시장에 대해서 긴장하게 되고, 사실은 악재예요. 굉장히 큰 악재인데, 그것과 동시에 그 시장에 대한 부정론과 그다음에 이런 감정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횡보를 계속하면서 실적이 안 나면서 그다음 조금씩 물려 들어가면서 그런 걸 봐서는 소사이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사이클상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기업 실적이 진짜 좋네, 우리가 너무 할인을 많이 했네 하면서 그 할인폭을 해소하는 그런 소사이클 수준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또 요 다음 국면을 생각해 보면요, 시장 그럴 것 같다라는 그냥 저의 내피셜, 이거는 그냥 참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게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실적이 중요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포드는 진짜 어려웠잖아요. GM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에서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유지를 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1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그것을 성공한다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동차주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꺾이지 않고 유지하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건 상품성을 인정받은 거니까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주식들이 일종의 주도주로 시장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3분기의 바톤만 3분기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3, 4분기 그 사이의 바톤을 자동차가 잘 받아주게 된다면 내년도 1분기부터는 반도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실제로 실적은 2분기에 터질 거겠지만 1분기부터 주식시장 반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바톤을 받고 그다음도 내년도 하반기에 되면 산업재들 중에서 조선업체 내년도 하반기 끝단으로 가면 조선업체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또 일부 받아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업체가 좋아진다면 철강지나 이런 쪽도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열려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내년도는 어려워 피크 아웃이야 하는 그런 피크 아웃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론이 조금 줄어들면서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과거 대비 지금 주가가 높기 때문에 약간 습관적으로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이익 다 찼어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는 거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아니냐. 그래서 현재 주가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1월 달처럼 팍팍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팍팍 올라가서는 바로 버블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은근하게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는 것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사실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 성과가 과거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람들은 이런 시장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또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여러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